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안 빌려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 상황 가능성을 보고 빌려줄 텐데, 아니 버티면서 한 7년 묵히면 정부가 갚아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 안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도리어 꺼리게 됩니다. 그렇게 대출을 꺼리게 된다. 그러면 누가 힘듭니까? 서민이, 신용 취약 계층이 오히려 돈을 더 빌리지 못하는 부메랑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단선적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복잡다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갈등이 뒤범벅으로 섞여 있어서 그걸 단순하게 선이라는 생각 아니면 본인이 꽂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정책으로 딱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국민 대다수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대출을 갚으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쉽게 말해서 성실한 자가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성실한 자가 벌을 받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성실한 사람, 땀을 흘려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들을 위한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산, 인사를 통해서 나라를 하나하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길들이는 것 같아요. 길들이는 거. 당신이 뭔데? 너가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길들인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거나 돈을 갚아주면서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왜 정부에 자꾸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까? 왜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까? 제가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 그 책에 말하면 그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집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와 월세에 연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집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수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보수화되지 않으니까 진보 세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진보 정부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약자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립하고 개인의 어떤 노력과 성과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기력하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빚을 탕감한다는 이유로 뭔가 형평성도 무너뜨리고 도덕적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도 이끄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어려운 사람,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국가가, 정부가 해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한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대상도 제한돼야 됩니다. 왜냐? 제한된 세금과 그 다음에 국채 발행이라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법원에 의한 파상과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 근데 도리어 요번이 끝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게 아니라 추가 탕감을 추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사람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채무 탕감을 추가할 거다. 참 이 얘기를 하면 저래도 빚을 진짜 갚으면 바보 될 것 같은데 좀 버텨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잠시 끊었고요. 결국은 뭐냐? 현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이른바 15만 원에서 55만 원을 쫙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113만 명에 대한 빚을 탕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 90%까지 원금을 90%까지 깎아준다는 겁니다. 원금을. 이 세 개의 축, 국민들 전체에게 돈을 뿌리고 빚을 탕감해주고 소상공인 또 한편으로 90%까지 해준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빚을 갚아준다고 하면 좋겠죠. 열렬한 지지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돈을 1인당 25만 원씩 받지 않았습니까? 25만 원 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사회적 쟁점이 됐습니다. 근데 요번에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받을 때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때 처음 받을 때보다는 저항감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빚탕감을 해주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언론이 이걸 지적하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내가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복장 터지는 상황입니다. 왜냐? 단순히 내 돈이 간 게 아니라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뻔히 보이는 악순환이 보일 텐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상황을 더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 처음의 상황만 그렇지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본인이 노력할 생각보다는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좋은 취지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 남미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좋아했겠죠. 하지만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지속돼야 됩니다.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이 프랑스 혁명의 고찰이라는 그 논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 단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국가라는 그리고 사회적 계약은 오로지 2025년에만 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꽂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란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뒷목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골이 이게 지금은 뭐 신나게 웃고 있지만 본인도 압니다. 본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 태생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전과 4범에다 아닙니다. 사실상 전과 5범이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됐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란 뭐냐? 너는 죄가 있다. 근데 다만 200대 맞을지 300대 맞을지는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구해라.
너는 죄가 있다. 벌 받아야 된다. 이거는 흔들림 없는 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막말로 지지율이 좋은 게, 높은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들이 국가를 잘 운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건전하게 재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재정에 대해서 거침없이 쓰는 겁니다. 거침없이 쓰는 겁니다. 거침없이 쓰고자 하기 때문에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해요. 거침없이 쓰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런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는 거침없이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